우리가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부등식은 아주 많이 이용이 돼요. 됐습니까? 방정식도 이용이 돼. 이번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어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0. k에 따른 실근의 개수는 이렇게 질문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질문이 나올 거야? 실근이 뭐가? 실근이 1개, 2개, 3개, 4개일 때 K 값을 구하시오.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니? 지금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입니다. 됐어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뭘 이용한다? 실근을 물어보면 판별식을 이용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얘를 봤을 때는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는데 판별식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이해됩니까? 자, 현재 마이너스 k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혹시 일관성이 없을 때는 좀 다른 풀이가 필요할 거고, 실근의 개수란 말은 얘를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얘 풀이를 쓰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가 0 또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가 0 이 말이죠. 여기까지 되지? 인수분해된 방정식에 실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는 k 또는 x제곱 플러스 2x는 k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요 k 값이 똑같으면 우리 이거 풀이가 조금 더 편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손다. 눈 뜨고 있어?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아직도 약해. 이게 약해. 약해야.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해석 자체가 이렇게 해석이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랑 y는 k라는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요러한 해석입니다. 요 방정식을 풀라는 말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 이런 뜻이야. 해석이 복잡해졌지만 풀이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야. 일편적으로 요거 하나만 나왔을 때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잖아. 이해되니? 얘는 뭔 말이야? 얘는 y는 x제곱 플러스 2x라는 그래프랑 y는 k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그래프 그리고 요 그래프 그리고 y는 k 그리면 교점의 개수가 보일 거고 x좌표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뭐에 관한 문제냐면 개수에 관한 문제야. 실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개수가
몇 개일 때 K의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 이 말이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x제곱 플러스 2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풀이처럼 너희들이 문제를 풀려면 앞으로는 다 이렇게 풀 건데 이렇게 풀 수 있으려면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다. 앞으로는 그래프가 나오면 그 식에 따른 그래프를 빨리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특징적인 부분만 판단해서. 그래프를 못 그리면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들은 이제 공투부터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가 다 함수라고 생각해야 돼. 함수라는 말은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된다가 되는 거야. 함수하고 그래프는 똑같은 말이야. 기은아, 기은이하고 시옷이랑 같잖아. 똑같은 말이라고. 네. 알겠지?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잖아. 자기가 이 그래프를 못 그려.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복습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돼? 두 개 그래프를 그렸어? y는 k를 그리면 되겠죠? y는 k 못 그린 친구들도 있어. y는 k는 이렇게 생겼어. y는 k는 이렇게 생겼어. 지금 교점이 몇 개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죠? 그러면 x좌표가 4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실근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k를 움직이다 보면 교점이 달라지겠지. 개수가 달라지겠지. 이해됩니까 지금? 선생님은 지금 해석을 하면서 풀었는데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요 식이 나오면 지금 요 식을 쓰겠다. 아, 나는 요 놈을 쓸 때 이렇게 쓰겠다.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니? 그러면 K를 움직이면서 실근의 개수가 현재는 몇 개? 0개. 뭔 개수? 실근의 개수. 몇 개? 1개. 몇 개? 은서 대답 안 해? 또 잘나고쳐. 몇 개? 몇 개? 대답 안 할 거야. 넌 대답 꼭 해. 너는 말을 할 줄 모르잖아. 잘. 넌 말 잘 못하잖아. 몇 개? 몇 개? 몇 개? 4개. 그럼 실근의 개수가 지금 몇 개 있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었잖아. 물론 0개도 있어. 그 경계값들을 구할 수 있어야 이러한 류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빨리 그리고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방정식에 대한 조건 문제, 방정식 실근의 조건 문제, 부등식의 해에 대한 해석,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좌표만 구할 줄 알면 되겠네. 너네 무슨 좌표가 필요해? 우리는 y좌표가 필요하겠지? 그래 안 그래? 유성아, y좌표 얼마냐? 하나, 둘, 셋 하면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x제곱입니다. x제곱이야. y절편 찾는 방법, 제일 쉽게 찾는 방법, 축을 잘라서 이 거리를 구합니다. 기억납니까? 요 거리는 이 거리에 대해서 AK 제곱이라고 했죠. 최고차항 1이야. 지금 1밖에 없어.
감사하게도 요 고리가 얼마야? 보이잖아. 얼마? 1. 그럼 이 길이 얼마? 1. 좌표 얼마 그러면? y좌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요점 좌표는 얼마야? 요 고리 얼마? 은서! 이점 y좌표 얼마? 그래 나와야지. 왜냐면 요 k값이 y좌표에 대한 생각이니까 이 y좌표가 빨리 나와야 우리는 빨리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k값이 이게 k값이야. 자,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연습할 거니까 얼마가 문제냐면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1에서 또 얼마에서 뭐에서 바뀌어? k값이 뭐에서 바뀌어? 0에서 바뀌지. 0에서 요렇게 해서 우리는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것이고 현재 마이너스 4분의 9일 때 몇 개? 이때 몇 개? 한 개. 마이너스 1일 때 몇 개? 세 개. 0일 때 몇 개? 세 개. 자, 범위. 이때 몇 개? 이때 0개. 이때 몇 개? 2개. 이때 몇 개? 4개. 이때 몇 개?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했는데도 누군가는 지금 뭔 말한지를 몰라. 앞으로는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래프를 가지고. 알겠니?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야. 그래야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고. 지금 여기까지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해석되니? 돼, 안 돼? 돼? 자, 부등식의 사용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래프가 자, fx가 gx보다 더 크다. fx가 gx보다 더 크다. 그럼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fx를 그릴 수 있고 gx를 그렸습니다.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현재 안 보이는 게 뭐지? 기훈아, 뭐가 안 보이냐? 축은 현재 필요가 없어. 또 뭐가 안 보여? 축이란 말은 뭔 축을 말해? X축, Y축? 네. X축, Y축이 안 그랬어, 선생님이. 왜 안 그랬어? 왜 안 그랬을까? X축, Y축을 안 그린 이유가 뭐야? 정빈아, 왜 안 그랬어? 몰라서. fx가 나왔고 gx가 나왔을 건데 나왔으니까 내 그래프를 그렸겠지. 네. 안 그렸어. 왜 안 그랬지? 왜 안 그랬어? 필요가 없어서 안 그린 거야. 뭐라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지금 하자는 거 뭐야? fx하고 gx가 누가 큰지만 알면 되는 거지. 크다 작다는 x축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y축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두 개의 그래프가 결정할 거잖아. 그러면 크다라는 것을 풀려면 같다를 알아야 되겠지. 같다가 의미하는 게 뭐야? 같다가 의미하는 게 뭐야? 조금 전에 했잖아. 같다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같다가 의미하는 게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이게 같다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라고요. 이게 경계야, 경계. 크다는 어디를 말하고 있냐? 크다는 누가 더 커? 현재 fx가 더 크다. 노란색이 더 크다 이 말이지. 노란색이 큰 데가 어디냐면 이쪽하고 이쪽이야. 자, 이쪽하고 이쪽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이게 표현이 아니야. 왜 f를 표현해? 그러지? 하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냐면 fx가 더 큰 쪽, 얘보다 fx가 더 큰 쪽이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이야. 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라고. 더 큰데 단 얘를 쓸 때 뭐만 쓸 거야? x좌표만 쓸 거라고. y좌표로 비교를 하고 x좌표로 우리는 요 방정식에 해를 쓰겠다.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만 필요한 거라고. 근데 실제 그래프를 보면은 x축과 y축이 그려져 있어. 근데 필요가 없다고. f하고 g는. 이해되니? x축이 필요한 건 뭐야? x축의 식이 뭐야? x축 x축이 식이 뭐냐? x축은 y는 0이야. x축은 y는 0이야.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fx가 0보다 크다 작다가 표현되면 fx하고 0하고 비교를 했잖아. 이되니? 이 말에는 x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만나는 x축 그래프하고 fx하고 x축만 보는 거야. 다른 거 안 보고 해. 만나는 점, 요 점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림이 다 그려졌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것만 보겠다 이 말이 되는 거야. 해석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그래프가 뭐보다 크다 작다라는 말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고,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fx-gx가 0보다 크다라고 바꿀 수도 있어. 자,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편할 때도 있고, 기은! 네. 이래서 이 정신천. 얘가 편할 때도 있고 얘가 편할 때도 있어. 왼쪽이 편하다는 말은 fx 그래프랑 gx 그래프를 내가 둘 다 쉽게 그릴 수 있다. 얘가 편하다는 말은 f-gx의 그래프를 내가 쉽게 그릴 수 있다. x축과의 교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때 바꾸는 거야. 그러면 그렇다면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왜? 그래프를 쉽게 그려놓으면 해석을 빨라주고 그 교점은 어차피 우리가 구해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은 뭐겠어? 그래프를 어째야 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 되니? 어쩐다고?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해.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 절대값 그래프를 연습을 시켰어. 근데 아직도 몰라. y는 2x-3 -2. 은서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틀렸어. 3초 안에 대답이 나와야 돼. 유성아, 어떻게 그리니? 그렇지. 2분의 3,-2를 꼭지점으로 하는 V자. 조금 더 설명하면 기울기 얼마고? 기울기가 2고에 얘가 기울기가 2이고 이 기울기는 -2입니다. 요렇게만 일단 그려주면 돼. 얘 혼자 있을 때는. 물론 얘 혼자 움직이진 않겠지. 다른 애들이 있겠지. 다른 애들이 있으면 X축, Y축 같은 거 그릴 거라고 해. 기현아, 그릴 수 있겠냐? 네. y는 3 x 플러스 2. 기은아, 이건 어떻게 그리냐? 마이너스 2, 3
얘는 절대값 앞에가 플러스,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앞에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써주기는 하는데 이 폼보다는 이 폼이 기본형입니다. 이 폼이 기본형이야. 얘는 마이너스 2,3 마이너스는 3 모양 이렇게 말했지. 기억하라고. 기울기는 얼마고? 은서야, 기울기 얼마고? 1 1 1 1 기울기가 1이고 알겠어요? 두 개의 그래프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리면 돼. 기울기가 하나는 1이고 기울기가 2면 차이가 있다 정도 생각하고 그리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렸지?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했어요? 기현아 어떻게 그린다 했냐? 두 개로.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놈을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x가 양수인 것과 음수인 걸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에서 x 대신에 절대값 x를 넣은 거라고요. 이 그래프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에다가 x 자리에 절대값 x를 넣은 거라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와 관련이 깊다고.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그린다고? 얘를 x가 양수인 부분을만 그린다고. x가 양수인 y축 오른쪽만 그린다고. 그려가지고 뭐 한다고? y축 대칭 시킨다고. 알겠니?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나는 일단 다 그릴 거야. 다 그릴 건데 얼마 x-4 요거야. x-4 x 플러스 1이야. 맞습니까? 마이너스라고 4를 지나는 요러한 그래프라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 근데 어디만 그릴 거야? x가 0이 요 부분만 그릴 거라고. 그것만 그려가지고 y축 대칭 시킬 거라고. y축 대칭 시킬 거라고.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가 빨리 나와야 해석이 빨라진다 이 말이야. 그래프 자체가 우리가 원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여가 마이너스 4고 현재 그림은 요 그래프가 맞겠죠. 얘는 필요가 없고. 그릴 수 있겠니? 그릴 수 있겠어?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를 그린 후에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려버립니다. 꺾어서 올려버린다고 해. 그러면 x축 아래만 그려가지고 x축 아래 부분이 이 부분을 그려서 아래 부분이 이렇게 꺾어 올라간 그래프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그래프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이게 본 바탕은 이제 연하게 일단 그려놓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린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쪽 꺾어진 이 부분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축 아래가 올라가면 위아래가 바뀌겠지. y의 부호가 바뀌어. 알았어? 그럼 요거의 식은 y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식이야. 그렇게 어려운 식 아니야. 요 그래프는 요거 그래프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니? 하나만 더 그려줄게요. 잘 봐. y는 절대값 x-2, x-5. 절대값 x-2, x-5. 요것도 꽤 많이 나오는 그래프야. 알겠니?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그려볼게요. 연습. 처음 그려보니까 이거는 연습. x가 2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이렇게 생겼네. 맞습니까? x가 2보다 크면 등호는 관계없고요. 얘는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원래 절대값이 없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2이고 이렇게 5가 생긴 그래프야. 근데 어쩐다고? 2보다 작을 때는 2보다 작은 쪽은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그래프라고. 뒤집어진 그래프. 2보다 큰 거는 그대로 그릴 거라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죠. 은서야 일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일어서는데도 5초가 걸리네요. 와, 다리가 길어서 그냥 이렇게 그릴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뭐야? 이 그래프를 빨리 그려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 더 그려볼게요. y는 x-2 절대값 x-5. 어떻게 그린다고? 원래 그래프를 그리고 아직 이게 아니야. 배경이 되는 거야. 얘가 2가 되고 얘가 5가 되겠지. 5보다 작은 데는 어쩐다고? 뒤집어서 그려진다고. 5보다 큰 데는 그대로 그려지고. 알겠니?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요. 뒤집어진 식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럼 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오늘 시험지 중에 몇 번 있냐면 5번인가 펴보세요. 삼 3번부터 볼게요. 3번. 3번. 쌤이 마이너스 그래프를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마이너스 그래프도 그릴 수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 마이너스 그래프는 우리 어떻게 그리냐? 범위 나눠서 그냥 그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3보다 클 때에서 그래프 그리면 대략 어떤 느낌의 그림이 나오냐면 여기에 개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개수가 같을 때는 이 모양이 나와. 알아서? 하지만 개수가 다를 때는 지 마음대로 나와. 막. 알아서? 지 마음대로 나와. 그래서 안 가르쳐 준 거라고. 엄마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대로 놓고 푸는 것보다 얘를 이렇게 넘겨서 푸는 게 훨씬 편하다. 우리는 왼쪽 그래프 마이너스 1,0 V자, 마이너스 1,0 V자, 오른쪽 그래프 3, 마이너스 1,0 V자, 얘는 3,2, 3,2 V자, 3,2
V자 기울기는 둘 다 1 평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왼쪽 그래프 그렸고 오른쪽 그래프 그렸어. 근데 오른쪽 그래프가 더 큰 부분, 오른쪽 그래프가 더 큰 부분 여기가 해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요 점만 찾아내면 되는 거라고. 요 점 왼쪽으로가 답이 되겠지. 그러면 요 그래프는 누구야? 요 놈을 오른쪽 기울기가 1인 거 그대로 나온 거.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요 그래프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거. 교점 x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답은 왼쪽으로 답을 쓰면 되겠지. 얘를 어째야 돼? 얘를 구해가지고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답을 쓰면 끝난다고요. 알겠니? 쌤이 이렇게 풀어지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겠어? 절대값 문제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방법론이야.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을 줄여줘야겠지. 그래서 선생님 절대값 문제 지금 절대값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나올 거야. 그래프 문제가. 절대값 이용한 부등식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은 그 문제를 쉽게 부등식을 갖고 풀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3번도 이건 그림 연습했지? 여기까지만 그려주고 넘어갈게요. x-1이 8보다 작다.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요 그래프를 그려봤잖아. 특징 1하고 4. 얘가 뒤집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 뒤집힌 게 좀 편하다고 보통.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래프 그린 연습 1, 5 계수가 똑같아 U자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기울기 얼마? 기울기는 1이니까 이쪽이 2야. 이쪽이 마이너스 2. 어떨 때만 간다고? 계수가 똑같았을 때. 저 또 잘 나가네. 저 누구야? 또 눈가리. 그리고 얘가 뭐지? 8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라. 우리는 지금 안 구해놓은 것이 요값 안 구해놨네. 요값 어떻게 구해? 1이든 5든 집어넣으면 됩니다. 1 집어넣으면 4가 되겠네요. 이게 요 간격이 얼마야? 요 간격이 4니까 기울기가 2야. 요 간격은 2다 해서 요 위치가 7 나오고 요 위치가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8보다 작은 범위는 이쪽 범위의 x의 값.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요 놈을 요까지 나오는 작업이 요 놈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작업이 빨리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무언가를 더 해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우리는 이 식이 나오면 여기까지가 빨리 끝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다음 5번 봐볼게요. 5번은 선생님이 알려준 문제가 아니었어. 알려준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문제를 바꾸긴 했습니다.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절대값 여기 있고 여기가 식이 x가 있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1차적으로는 x가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먼저라고. 근데 조금 전에 내가 요 그래프 그린 거 방법을 알려줬지. 기은아, 네. 어떻게 그리라고? Y축. 아니야. 하나는 절대값 있고 하나는 절대값 없는 거잖아. 절대값 있고 절대값 없는 거. 얘보다 더 왼쪽은 뒤집어서 그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라고. 그러면 얘도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풀 수가 있다 이거야. x 절대값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꾸면 훨씬 해석이 빨라진다. 해석이 빨라진다고. 어차피 해석을 하고 답은 구하려면 식을 다시 풀어야 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x가 0보다 작은 쪽은 뒤집어서 그릴 거고 0보다 큰 쪽은 그대로 나올 거라고.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원래 그래프는 x제곱 이렇게 생겼지. 자,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라 보니까 xy축을 그린 겁니다. 원래 그래프는 절대값 없을 때 이렇게 생겼어. 근데 0보다 작은 쪽은 뒤집어서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뒤집어서 그릴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왼쪽 그래프가. 이해됐어?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것들을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문제가 이런 거라고. 이런 기본기 자체가 약해. 그래프를 잘 못 그려. 이게 문제를 푸는데 버벅거려.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기본기가 너무 약해. 연산이 강하냐? 연산도 약해. 이런 뭐가 되겠어? 연산도 약해.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해. 숫자 넘기다 보니까 더하기 빼기도 잘 안 돼. 곱하기도 안 돼. 성적이 좋아질 수가 없어. 본인 연산 실수를 많이 하면은 식에 대한 관찰력이 좋아야 되고 숫자를 잘 써야 돼. 은서야, 2를 3으로 쓰지 말고 얼른 집어넣어. 맨 눈물만 집어넣고. 진짜 슬프다 슬퍼. 이런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를 지나네. 이렇게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해석을 하겠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얘가 더 큰 부분, 더 큰 부분 어렵지 않네. 여기네. 끝. 그럼 요 점만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풀면 훨씬 빨리 끝날 거 아니야. 범위 나눠서 풀면 너 풀어가지고 해 찾아가지고 범위 안에 맞는가 확인하고, 범위 나눠가 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가 있네 없네 이러고 있지. 해가 있으면 못 풀고 해가 없어도 못 풀고. 너희들이 못 푸는 게 해가 전체일 때도 못 풀고 해가 없을 때도 못 풀어. 이상한데요 이런 말만 쓰고 있어.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 거?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 수학은. 알겠니? 수학은 이상한 게 없어. 답이 있다 없다야. 해가 있다 없다야. 이상한 게 아니라. 유성아의 이상한데요라는 말이 없어. 우리 요것만 구하면 되겠지. 요건 어떻게 구해? 이 점은 얘랑 연립을 하면 되겠지. 이랬어? 얘는 누구야 원래? 유성아, 얘가 뭐냐? 얘는 뭐냐? y는 x제곱이랑 누구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연립을 하면 되겠지. 그러지? 풀면 해가 몇 개 나와? 교점 몇 개인데? 교점이 2개야 지금? 1개잖아. 근데 왜 2개가 나와? 원래 x제곱은 요게 아니야. 요거야 요거야. 그러다 보니까 2개가 나오는 거야.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나와.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쪽이야. 이쪽이 아니라. 얘를 풀긴 풀되 양수만 쓰겠다. 눈깔 안 떠. 제발 나 수업 시간에 내가 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하면 선생님이 화가 나. 지금 부등식 한 3번 4번째 가면 화가 나겠냐 안 나겠냐. 지금 여기도 참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알려줬어. 복습해야지. 오늘 밤에 가서 복습하라겠어. 자기가 안 되는 거 연습하고 복습해봐야 돼. 그리고 그래도 기억이 뭐 안 되면 나한테 카톡을 보내든 나한테 전화를 하든 나를 찾아오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진아야, 지나가 나서 모르는데요. 영상 봤는데요. 거짓말로. 뭘 보긴 뭘 봐. 봤으면 알지. 은서야. 얘를 풀었어. 보통 연산할 때 너희들이 얘를 할 때 아직도 요 2차식이 잘 안 풀려.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 얘가 1이 나오려면 이 1이어야 돼. 됐니? 마이너스를 써. 일단. 그리고 플러스는 이쪽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좀 더 빨라집니다. 편해져? 뭐 먼저 A 되니? 둘 다 아닌데요. 잘하네. 이쪽이네. 이렇게 판단하라고 해. 얘를 아직도 너희들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생각이 되면 뭐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는 애들이 있어. 진아야 그러잖아. 마이너스 어디지 여기네. 이렇게 하고 있다고. 2차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실은 그냥 해야 돼. 쓰고 그래서 알려준 거야. 둘 다 마이너스 써놓고 어디가 플러스지 생각을 하면 찾을 수 있다고. 둘 중에 우리는 어딜 찾아? 양수인 데를 찾는다 이거지. x가 1인 데를 찾고 우리가 이게가 1임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째 1보다 크다가 해가 돼야 된다고. 알겠니?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알겠어?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했으니까 하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19번 볼게요. 이거 이제 설명 안 할 거야.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설명 안 할 거야. 아, 나 비르고 나한테 알려주라 그래. 뭐가 웃겨, 씨. 풀었어? 네, 고쳤어요. 자, 두근이 5보다 작습니다. 요놈의 두근이 5보다 작다. 자, 우리가 방정식인데 문제가 손다 발다로 바꿔라 했지. 내 발 빌려줄까? 발톱에 때 많이 끼었는데 좀 파줄래? 집중 안 해? 방정식 문제가 근에 대한 조건 실근이 몇 개냐 알겠니? 실근이 몇 개냐? 근이 위치적인 것이 근의 위치가 나온 거. 다시 말해서 근의 값이 나온 게 아니라 뭐보다 크다 작다 제한된 범위 이런 문제들은 다 그래프 문제야. 딱 아구가 딱 떨어진 값들이 딱 떨어진 것을 방정식 풀이거든. 근데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범위가 등장했다고. 제한된 범위에서 문제를 풀어라는 문제는 다 그래프 문제라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아래로 볼록이고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축이 4란 것까지 나왔어. 그리고 두근이 아직도 두근 뭐라 했어? 은서야 두근 하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니? 3초. 두근 나오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니? D가 0보다 크다? 크다는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 두근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두근 하면 이거 두근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이건 두근이 아니야. 두근이야. 이렇게 하면 두근이야. 이것도 두근이고 이것도 두근이야. 뭔 차이가 있어? 얘는 실근 2개. 얘는 실근 2개. 얘는 허근 2개야. 하지만 우리가 두근이라 하지 않고 방정식에서는 두근이라 말을 중근도 두근이라 말을 해. 알겠니? 방정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러면 두근이면 판별식 쓰면 안 되겠네요 했는데 이 말 때문에 쓰는 거야. 5보다 작다. 5보다 작다라고 했지. 5보다 작다라는 말은 실수야. 비교할 수 있는 건 실수야. 허수는 5보다 작다는 말을 안 써. 뭐보다 작다 크다라는 말은 실수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함수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실수 얘기만 하는 거라고. 부등식부터는. 5보다 작다 했으니까 5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5보다 작겠지. 알겠니? 어떤 범위적인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 세 가지 생각하라 했지. 뭐? 판별식, 함수값, 축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 뭐 100% 나온다겠어요? 말했어. 이 문제 100% 나온다고 해. 이런 유의 문제 한 문제 꼭 나올 거야. 해.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뭐죠? 실근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야. 해. 함수값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5보다 크다 작다가 있으니까 쓰는 거야. 해. 축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작다 때문에 쓰는 거야. 현재 축이 얘는 축이 현재는 축이 정해졌기 때문에 축은 안 쓸 거야. 근데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다. x축과 교점이 발생했고 f5가 0보다 크지. 이 두 개까지는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어. 작다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돼. 축은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서 두 군을 해석했고, 두 번째로 함수값은 누가 현재 나온 함수값은 5밖에 없습니다. 5를 넣었더니 요 식을 fx라고 넣을 때 f5를 넣었더니 어디에 있어? 위쪽에 있다 이 말이야. 0보다 크더라 이 말이죠. 축은 할 필요가 없지.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필요에 따라서 축은 4보다 5보다 작다란 말을 써줘야 돼요. 축은 5보다 작아야 왼쪽에 있어. 진아야 정신 차려. 20번 갑니다. 잘 보세요. 제한된 범위야. 제한된 범위야.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무슨 문제라고? 그래프 문제라고 해. 범위를 제한적으로 두면 그래프 문제라고 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자, 이 항상 성립은 누구한테 걸려있냐면 이 말에 걸려있어. 이 범위에 있는 놈들 전부 다야. 이해되니? 요 범위 놈들만 전부 다야. 엄마 잘 알지? 기은아. 네. 되니? 네. 우리 반은 남학생이다 라면 틀려. 그렇지? 네. 여기만 보면 남학생이다. 여기만 보면 남학생이라고. 네. 이게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만 성립하게 하면 된다고. 그럼 우리는 요것만 보고 요것만 봐야 된다 소리잖아. 이쪽만 제한된 범위만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다 안 볼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래 식을 봤더니 식이 좀 불편해. 은서야 불편하다고. 왜 불편해? 왜 불편해? 대답을 알려줘? 답을 알려줘? 생각이 없어서. 말해봐. 왜 불편해? 답을 알려줬잖아. 생각이 없어서. 얘하고 왜 28번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똑같은 문제. 질문이.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라. A의 범위를 구하라. 똑같은 문제라고. 이 질문이 완벽하게 똑같아. 얘랑 질문이 완벽하게 똑같아. 알겠니? 근데 뭐가 달라? 식이 다르다고. 식이.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의 차이점은 뭐야? 왼쪽은 유성아,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점이 뭐야? 그렇지. 얘는 축이 정해졌고 얘는 축이 뭔지 모르겠고. 뭐가 당연히 어렵겠냐? 당연히 축이 뭔지 모르는 게 어렵겠지. 얘는 축이 정해졌으니까 그래프가 그려져. 왼쪽은 그래프가 그려져.
왼쪽은 그래프가 그려지고 축도 나왔어. 너희들이 이차함수 그림을 그릴 때는 사실 이렇게 좀 넙떡하게 그린 게 그림이 좀 더 문제 해석이 좀 더 편합니다. 뾰족하게 그리지 말고 좀 넙떡하게 그려야 해. 이해되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야. 뾰족하게 안 그리고 실제 뾰족한 것보다 훨씬 더 뾰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는 생각보다 훨씬 폭이 좁아요.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폭을 좀 넓게 그리는 게 그림이 좀 더 잘 해석이 돼. 그림 그려 편하다 이 말이야. 축이 정해졌습니다. 축이 얼마니? 은서야 대답하라고 너는. 뇌를 움직여야 되잖아. 2인데 원하는 데는 3부터 5까지. 조심하세요. 끝값이 지금 등호 하나는 있고 등호 하나는 없습니다. 3부터 5까지. 그러면 우리는 다 볼 게 아니라 여기만 보겠다 이 말이지. 여기만 보겠다 이 말이야. 여기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실은 얘가 이렇게 안 보여야 돼 이렇게 안 보여야 된다고 여기만 본다 이 말은. 실제 연하게 그리고 이 부분만 약간 진하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 부분만 0보다 작으면 돼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놈들이 다 0보다 작으면 돼. 알겠니? 0보다 작다는 말은 0은 의미하는 게 뭐야? 0은 누구를 보고 판단해? X축을 보고 판단합니다. X축이 Y는 0이야. X축이 여기에 있으면 얘가 더 큰 겁니다. 0보다 큰 거야. 0보다 작다 했으니까 X축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알겠니? 기은아, 네.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해?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X축이 이렇게 오면 돼, 안 되냐고.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경계는 얘네. 네. 이 경계 값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이유가 뭐야? 뚫려 있어. 어? 뚫려 있으니까. 5가 안 들어가니까 이 값까지 됩니다. 등호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되니? 다시 말해서 요 식을 뭐라 놨을 때 fx라 놓으면 f5가 어쩌면 돼? x축 아래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고 등호까지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 풀 거라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런데 오른쪽 문제는 이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유가 뭐라고? 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어려워.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방법 중에 선생님이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준 거라고. 어려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축이 A거든. A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세 개를 나누어서 풀어야 돼. 세 개를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데 그 방법보다 얘를 식을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를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겠다 이 말이야. 유성아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이제 있어? 고마워. x제곱 플러스 3이 이렇게 생겼어. 자, 이 그래프는 실제적으로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어디만 보겠다 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보겠다 이 말이야. 얘를 다 볼 게 아니라 여기만 보겠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요 그래프 그렸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어? 은서야 어떤 특징이 있어? 은재야 어떤 특징이 있어? 1,0을 지나는 직선. 은서야 3초 안에 대답이 나와야 돼. 선생님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야. 식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만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진행을 할 거 아니야. 1,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요런 직선이라고.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만 볼 거야? 파란 거만 볼 거야. 어디만 볼 거라고? 파란 거만 보고 얘 직선을 돌리겠다 이 말이야 지금. 1,0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 말이야 지금. 이해되니? 그리고 이 식을 만족하게끔 식이 어떻게 돼? 식이 누가 더 커?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크지? 2차 함수가 직선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문서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기은 돼 안 돼? 돼요. 돼 안 돼? 안 돼요.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지. 안 된다와 된다의 경계가 분명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가에 있겠지. 그러지? 이해되니? 그림을 봐서 누가 봐도 이 점을 지나야 된다 하면 이렇게 할 건데 실제는 우리가 그림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얘는 여기일 것 같아. 왼쪽은 좀 애매해. 왼쪽이 애매하단 말 이해돼? 여기일지 여기일지 애매하다고. 알았어요? 그림을 그려서 애매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얘를 돌렸을 때 요 점을 지나는 게 제일 아랫부분인지 접하는 게 아랫부분인지 확인이 안 돼. 그래서 보통 대부분 문제는 접선적인 상황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할 때의 상황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왜? 이 범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알겠니?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접할 때의 상황을 구하면 요 식을 가지고 접할 때의 상황을 구할 거야. 뭘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하겠지. 4분의 d 쓰세요. 아직도 4분의 d를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 유성아. 알았어? 접할 때니까 d가 0이 돼야겠죠. 구해봤더니 하나가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a가 마이너스 1 또는 쓰세요. 3이야.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식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나왔어.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요식을 썼더니 이렇게 나왔단 말은 마이너스 1이 접점이란 소리야.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란 소리라고. 범위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a가 3이 되면 여기다 3을 넣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돼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 다시 말해서 접점이 3이란 소리야. 범위 안에 없습니다. 여기서 접한다는 소리야. 우리 필요가 없잖아 여기는. 얘는 필요가 하고. 되니?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상황은 현재 a가 누가 맞고 얘가 안 맞고 얘가 맞는 거지. 그러지? 두 번째 상황은 그래서 어떤 점을 지난다? 2,7을 지날 때예요. 지날 때가 경계값이 된다 이 말이야. 2,7을 지나니까 여기다 2를 넣었더니 7이 나와야 돼. 자,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이게 조심할 점은 기울기는 한 칸 7칸 7이야. A가 기울기가 아니야. 2A가 기울기야. 이건 조심하세요. 식에다 대입해서 여기다 2를 넣었더니 7이 나온다고 계산한 게 맞아. 그래서
A가 얼마가 됐다? A가 2분의 7이 됐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A 값이 2점 지날 때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고 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까지라고 2분의 7까지라고요. 결론적으로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왔다고? A가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7까지 라고 쓰고 등호 작업할 거야. 등호 작업. 등호 있어 없어요가? 등호가 있어 없어? 여기에 없잖아. 없다는 말은 이렇게 접하면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 이 점을 지나면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안 돼. 범위가 없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 문제는 달라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놈이 등호 붙을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이 틀리는 건 여기까지 했다가 등호 작업하는데 실패한단 말이야. 알았니? 해서 이 문제의 답은 여기까지. 그리고 정수 A의 최대값은 답이야. 답 작업이야. 여기까지 풀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니? 자,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설명해 준 거 다시 풀어보세요.